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한림 프레버 분양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약하시기 전에 모집 공고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업 개요랑 어디에 건설되는지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진이 조감도이고 사업 개요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458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103이 307세대, 106이 34세대, 108이 5세대, 114가 109세대, 136이 3세대가 분양을 하고, 평당 분양가는 1132만 9천원으로 최종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건설되는 현장 위치를 살펴보면 이게 세종시 행복도시 지도인데, 세종시는 권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생활권부터 해가지고 6생활권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분양한 한림 프레버는 1생활권 중에 1-1구역에 위치해 있고, 그 현장 위치는 고운동 가락마 11단지 바로 옆에, 이게 현장 위치입니다. 한림 프레버 입주자 모집 공고 중에 중요 사항을 한번 체크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10월 23일이고,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이고 청약 과열지역이에요. 그래서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고,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 공무원 특별 분양이 있어서 행복중심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배정하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세대수의 50%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하신 분한테 우선권이 주어지고,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낙첨을 하게 되면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해서 기타 지역에 포함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서 재당첨자 제한기간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고, 8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도로 적용이 되고, 80세 초과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적용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 중에서도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 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주한테 배정하게 됩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 금액 기준에 상당한 금액을 납입한 자여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고, 세 번째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보면 이 최하층 우선 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한테 최하층을 일부 수량을 우선 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최하층 우선 배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청약이라는 이중당첨 관련 내용인데,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 공급에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별공급 당첨 시에는 일반 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공급 신청한 자 세대 구성원이 일반 공급 자격 요건을 갖춰서 공급 유형을 달리해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고 배우자가 일반 공급에 당첨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는데 일반 공급 당첨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약자와 배우자가 동일 공급 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전체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 처리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2명 이상 각각 신청해서 1명이라도 선정이 되게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한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전매 제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 공급 주택은 4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는데, 전매기 기간이 3년이 초과되는 경우엔 3년 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 3년이 지난 것으로 보니까
소유권 이전 완료 시까지 전매가 이제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날 신청을 받고 일반 1순위는 11월 4일, 일반 2순위는 11월 5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한데 당첨자 발표일이 11월 이제 12일이에요. 이 비슷한 시기에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많은 분양단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과천 이제 지식정보타운에 S1블럭, S4블럭, S5블럭이 이제 분양을 하고, 가밀지구에 푸르지오 이제 마크베리가 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4개 단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끔 발표일을 다 다르게 해놨는데, 세종시 한림프레버 같은 경우는 발표 날짜가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이제 오르투스 S1블럭 발표 날짜랑 동일한 날짜예요. 이렇게 이제 발표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울 수도권의 청약자분들 중에서 세종 한림프레버에 이제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발표일이 겹치는 두 단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부적인 공급 세대를 한번 살펴보면 총 공급 세대 수는 이제 458세대인데 특별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종시는. 이전 기관이 무려 229가구예요. 공무원 이제 특별 공급이죠. 다자녀 가구가 46가구.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 14가구. 이렇게 해서 특별 공급 세대 수가 289가구예요. 그리고 최하층 이제 우선 배정 세대 수가 이제 20가구이고 일반 공급 세대 수는 169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은 169가구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 금액이 얼마 되나 한번 살펴보면 103 같은 경우는 최저 이제 4억 2천 정도에서 최고 이제 4억 5천 6백. 106 같은 경우는 4억 6천 7백 정도. 108 같은 경우는 4억 7천 6백. 114 같은 경우는 최저가 이제 4억 6천 100이고 최고가 이제 5억 정도고 136 같은 경우는 8억 7천 8백입니다. 이 136 같은 경우 세대수가 이제 몇 가구 안 되지만 또 9억 이하니까 중도금 대출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약금이 이제 20%이고 중도금은 이제 60% 6번에 나눠서 이제 납부하게 되고 잔금은 이제 20%입니다. 전체적인 자금 계획을 위해서 계약금 20%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103 같은 경우 한 9천만 원 정도가 계약금으로 필요하고 중도금 1회분이 한 4,5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출 부분이랑 잔압 부분에 대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특별공급의 이제 세부 배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다자녀 가구랑 노모 부양 같은 경우에 당해 지역에 이제 50%를 배정하고 기타 지역에 50%를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중에 몇 개 부분을 체크해 보면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이제 구성원 요건이고 노부모 부양 이제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무주택 이제 세대주 요건이라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 청약예금 같은 경우는 청약예금에 가입해서 6개월 이제 경과되고 지역별 이제 예치금 이상인자고 주택 이제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이제 예치금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가 해당되고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 가입해서 이제 24개월이 경과되고 예치금액 이상이 1순위자가 해당되고 주택 이제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해서 24개월이 이제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청약 조건이 주어지고 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제 기준을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예치금액 기준은 본인이 서울에 계시면 서울, 뭐 대전이든 광역시에 계시면 대전, 분양 현장은 이제 세종시지만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이 기준이 된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세종시에만 있는 이제 특별제도인데 공무원 특별공급인데 이 공급 세대수 이제 50%나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돼서 현재 이 제도의 보완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 행복중심도시 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해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은 자가 이제 해당이 돼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은 입주 모집 공고일 및 계약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에 이제 한한다는 거.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 공급세대의 이제 10% 이내인데 다자녀의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데 1번, 2번 조건을 모두 이제 충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인데 태아나 입양 자녀도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제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일반 청약은 이제 소형이나 저가주택 같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세대의 이제 50%는 현재 1년 전 세종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한테 우선 배정한다는 거.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정 기준표가 이제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배정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점수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동일 순위로 이제 만약에 경쟁이 있게 되면 미성년 자녀 수가 이제 많은 자가 1순위고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이제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한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공급 세대수의 이제 3% 이내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노부모 특별공급이 가장 지금 경쟁률이 얕은 편이에요.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이 노부모부양이라는 게 만 65세 이상이 직계 존속, 배우자 이제 직계 존속을 포함하는데 3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부양을 해야 돼요.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이 3년 이상 부양이라는 게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부양을 안 하게 되는 기간이 있으면 다시 부양하는 기간을 연속해서 3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소형과 저가주택 등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급분 이제 수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의한 일반 공급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시고 85 초과주택 같은 경우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가점제랑 이제 추첨제를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점제에서 탈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전환돼요. 그래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돼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85 초과기 때문에 가점제 이제 50%, 추첨제 이제 50%가 적용되는데 가점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해당되는데 1주택 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이 추첨제예요, 추첨제. 이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이제 적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당첨되는 거니까 이 추첨제 경쟁률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시 무주택으로 이제 인정은 해줘요. 근데 청약가점 항목으로 이제 부양가족수 산정 시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시는 분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 전용 면적 이제 85 초과니까 일반 공급 세대수 이제 50%를 가점제로 이제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이제 50%가 이제 추첨제인데 추첨제 중에서도 75%는 이제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나머지 이제 25%를 무주택 구성원과 1주택 소유한 세대를 포함해서 추첨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쪽 이제 주출입구고 이게 보행자 출입구, 뭐 지하철 출입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이 단지 앞을 보면 학교랑 이제 단독주택 부지예요. 단지 앞동들 같은 경우는 채광과 이제 조망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 배치를 보시면 여기 1201동, 1202동 여기 배치되는데 두 개 동은 25층 높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1208동이 27층, 1209동이 26층이에요. 1208동이 27층이고 1209동이 26층. 그리고 이제 뒤쪽에 배치된 1206동이 29층이고 1207동이 26층이에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이 세 개 동은 층수가 좀 얕은 편이에요. 1204동이 19층, 1205동이 20층이고 1203동이 2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은 대체적으로 남동향이나 남향으로 배치됩니다. 평형별로 이제 평면도를 살펴볼 건데, 이 특히 추첨제 분량이 이제 정확하시는 분들은 이 평면도 분석을 나름대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 인기가 있을 건지, 어떤 타입이 선호도가 떨어질지, 그거를 판단하시고, 인기단지를 과감하게 이제 신청을 할 건지, 전략적으로 비선호 타입을 선택해서 청약을 할 건지,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40평인 103A를 이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세대예요. 148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판상형 이제 호배이고, 현관으로 들어오면 옆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침실 1, 2, 3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주방 이제 창문이 여기 있으니까 거실이랑 이제 환풍이 잘 되는 구조이고,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배치돼서 주방의 이제 활용도를 높이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을 들어가면 안방 통과해서 부부 욕실이 있고, 여기 드레스룸이 배치되어 있고, 실외기실이랑 대피 공간이 이렇게 배치되는 모델입니다. 이 평면들로 보시면 팬트리나 이제 알파룸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유상 옵션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이 침실 3을 팬트리나 이제 알파룸으로 활용하는 유상 옵션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냉장고장이나 아일랜드장, 뭐 파우더장, 침실 1에 이제 붙박이장이나 침실 2에 붙박이장 같은 경우가 유상 옵션이니까 가구 이제 유상 옵션 선택을 고려해서 공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종 한림 프레보 같은 경우는 이 모델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3 이제 A-1 이제 평면도로 살펴보면 이 타입은 1201동이랑 1202동에만 배치가 돼요. 단지 이제 앞동에 배치되기 때문에 조광이나 채광의 이제 장점은 있는데, 이 타입도 이제 허베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 옆에 이렇게 수납장 같은 경우도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 창문이 여기 있어서 이제 마통풍이 이제 가능한 구조이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부부 욕실이 있고, 드레스룸이 구성되어 있고, 실외기실이 안방에 위치되어 있고, 대피 공간이 여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3 이제 B 모델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103B 같은 경우는 1207동이랑 1209동 1, 2호 라인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안방과 드레스룸에 이제 창문이 이제 2개씩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안방 면적은 103A-1에 비해서 안방이 좀 넓고, 그 대신 드레스룸은 좀 작은 그런 모델입니다. 41평 이제 106A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침실 1의 면적이 103A에 비해서 조금 커요. 그리고 배치되는 게 중간층에 이제 로얄층에 주로 배치가 돼요. 그리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선호도가 이제 높은 편일 거예요. 현관 들어서면 이제 침실 1, 2, 3이 위치되어 있고, 주방에 이제 창문이 여기 있어서 마통풍이 이제 가능한 구조이고, 안방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안방에서 부부욕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드레스룸 위치가 되어 있고, 실외기실이 여기 위치되어 있고, 대피 공간이 안방 쪽에 이제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6A-1 같은 경우는 6세대밖에 이제 분양이 안 되는데, 1201동 2호 라인의 중간층과 로얄층에 이제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 두 모델의 차이는 실외기실이랑 대피 공간이 바뀐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42평 이제 108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중간동인 1203동 1호 라인 중간층까지 로얄층에 배치되는데, 특징은 이제 침실 1이 이제 좁은 대신에 여기 이제 베란다가 위치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44평인 114A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1203동, 1206동, 1208동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침실 1과 침실 2에 이 팬트리식 수납 공간이 이제 배치된다는 게 특징이고, 주방 쪽 이제 다용도실 옆에 별도의 이제 팬트리 공간이 구성이 되고, 이 모델도 이제 드레스룸이랑 안방 같은 경우에 2개의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114 이제 B 모델의 이제 평면도를 살펴보면 이 모델은 이제 1205동 1호 라인에 배치되는데 판상형이 아니라 탑상형 모델이에요.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제 공원 조망을 확보할 수 있어서 2개의 창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방 이제 드레스룸 면적이 좀 적은 편이고,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긴 한데 수납 공간이 좀 적은 편이고, 이 모델은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114 이제 B-1 모델 평면도를 보면 이 모델이 이제 1202동 1라인에 배치되는데 역시 탑상형이에요. 그리고 조망 확보를 위해서 거실에 창이 이제 2개라는 거. 근데 이 모델은 단지 맨 앞동에 이제 배치되니까 조망이나 이제 채광이 유리할 거고. 그래서 114B 모델보다는 114B1 모델이 조금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면도는 이제 54평인 136 모델의 이제 평면도를 살펴보면 전체 공급되는 게 3세대밖에 이제 안 돼요. 그리고 배치되는 거는 1203동, 1206동, 1208동 최상층에 이제 배치가 되고, 특징을 살펴보면 테라스는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면적에 비해서는 거실 공간이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리고 현관을 들어서면 이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지금 분리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현관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여기 공용욕실이 있고, 파우더룸이 있고, 침실 1, 침실 2가 있고, 가족실이 이제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으로 들어가면 현관 바로 옆에 이제 알파룸이 위치하고, 주방 옆에 이제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여기 이제 서재가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면 이 부부욕실이 있고, 여기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고, 드레스룸에 환기에 이제 도움되게끔 창이 이제 2개가 들어가고, 여기 발코니가 있고 대피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36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 물량이 2가구예요. 그래서 추첨제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가점으로만 진행이 되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모델은 또 희소성이 있어서 향후에 가격 형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청약에서 경쟁률이 이제 상당히 높을 게 예상이 됩니다. 이 세종 한림 프레보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1년 4개월 만에 분양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종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주변 시세 기준으로 이 정도 분양가면 당첨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주변 지역의 이제 청약자분들한테도 관심이 많이 있는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이제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모집 공고 같은 경우도 꼼꼼히 이제 체크해 보시고, 단지 배치도나 평면도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청약 전략을 잘 짜셔야 청약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청약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검토해 보시고 청약을 결정해서 청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